안녕하세요. 아슬입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합의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주는데 이 8.3%를 3에서 4%가량 떼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공적연금으로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민간자문위원회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16인의 민간자문위원이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등에 관해서 국회 연금특위에 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제 23년 4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는 사실상 16인이 합의를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퇴직연금을 건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가 연금을 받는 세대보다 같거나 더 많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역대급 출산율 저하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해마다 짧아져서 2060년에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을 받을 세대에게 연금률을 높여서 더 거둘 것인지 아니면 연금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자니 불만이 많고 연금을 줄이자니 국민의 노후가 걱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퇴직연금의 3에서 4%를 떼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공적연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럼 어떠한 근거로 우리 퇴직연금을 떼가는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7.63%를 기록했는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4%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DC형 IRP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은 관심도 없고 제대로 운용을 못하네. 그러니까 너희 돈 절반 떼가지고 내가 대신 운용을 해줄게. 정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여기에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퇴직연금 비교 공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퇴직연금 기간의 연도별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리금 구분에 보장과 비보장 상품이 나눠져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보장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 즉 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이고 원금 비보장 상품은 주식과 같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 보장형 상품은 은행 예금 수준으로만 수익률이 나올 것이고 원금 비보장형 상품은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가니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42개 기간 원금 보장형 상품과 원금 비보장형 상품의 액수를 비교해봤더니 21년도 기준 원금 보장형 상품이 144조 그리고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7조로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5% 비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률이 은행 이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비보장형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과 수익률을 비교해 보려면은 우리도 퇴직연금의 비보장형 상품들과 비교해야 공평하겠죠. 연금 포털에서는 19년부터의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은 10.59% 그리고 DC형은 10.78% IRP는 10.9%를 기록하였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도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말한 1.94%와 7.63%와는 정말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운용하는 DC형과 IRP의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1.94%라는 낮은 수익률을 이야기하면서 운용사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운용사들이 나쁘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줄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돈으로 국민연금을 메우겠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더 나쁜 걸까요? 퇴직연금을 분리하겠다는 이유 두 번째, 퇴직연금이 분산되면 노후보장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 중에 연금으로 타가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95%는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아가니까 연금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너희들이 노후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로 나눠 놓으면은 하나는 일시불로 받아가더라도 하나는 연금으로 그냥 두지 않을까?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는 거지, 어느 건 연금으로 어느 거는 또 일시불로 받고 이렇게 할까요?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돈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귀찮음 정도는 충분히 무시할 정도의 이유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이게 일시금으로 받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도 공적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일시 수령을 금지하는 방안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사람들이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일시금으로 타가서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걱정해주는 척만 하는 거지, 실상은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대체하는 이유를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공적 퇴직연금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럼 공적 퇴직연금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럼 공적 퇴직연금이 출범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겠죠. 하지만 공적 퇴직연금도 결국은 다음 세대가 갖거나 더 많이 유지돼야 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던가 이민자를 받던가 해서 국민연금을 정상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될 일이지, 공적 퇴직연금을 만드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돈을 국가정책에 사용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다단계 아시죠? 이걸 전문 용어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100명이 사는 세상에서 내가 다단계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1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마다 수익률이 1%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10명을 모았으니 나는 수익률 10%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10명의 투자자는 다시 5명의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익률은 5%일 겁니다. 그럼 벌써 이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투자한 50명이 44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여진 이 44명은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사는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모집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다단계나 폰지 투자의 마지막은 항상 이 다단계 회사의 대표 및 임원의 도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집되는 사람들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새로운 사람이 모집이 안 되니까 파산 전에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공적 퇴직연금도 폰지 사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는 도망도 못 가고 새로운 피해자 모집도 어려우니까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어디 돈 나올 구멍 없을까 이렇게 연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걸 없애던가 아니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이민정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 이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에게 연금 교육을 활성화해서 95%나 되는 은행 예금 위주의 상품을 탈피하게 만들어야 되지,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메꿨다가는 둘 다 망하는 길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책만큼은 우리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퇴직연금의 절반을 가져간다지만 다음에는 나머지 절반도 가져가야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쓰리였습니다.